블로그도 되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한테 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사실 연습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뭐 노래도 올리고 뭐 약간 재밌는 필터 같은 걸 입혀가지고 영어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한테나 지인한테 부담 없이 그냥 꼭 빨리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눌러라 그냥 이렇게 반응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사람들이 좀 부담 없이 좀 볼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어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저만의 이제 색깔을 이제 내 보일 때가 된다 싶으면은 그 색깔을 어떤 방식으로 좀 낼까 이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2년 동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뭐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좋은 정법의 글귀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리고 영어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잡으려면 이념을 잘 잡아야 되지. 그죠? 이념이 색깔이거든. 네. 내가 어떤 잣대로 어떤 색깔을 두고 내가 지금 사회에 접근한가는 완전히 판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30대하고 40대는요, 우리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 그 젊은 사람들 약간 사회 멘토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사회는 스승이었거든요. 내가 20대까지 성장할 때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 밑에서 내가 지도를 받으면서 내가 조금 어떻게 질량을 좀 채운다고. 근데 20대까지는 분명히 어떻게 선생이 있었어요. 내 스승이 있었어. 내 담당자가 있었거든. 그 담당자가 누구냐면 1 담당자가 부모님이에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내가 모자란 질량을 갖추면서 에너지를 받아가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밖에 나가면 누가 있냐면 뭐 대학교 다니면 대학교 교수님이 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이 있으니까 각 담임 선생님들이 내 2차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는 내 담당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교수도 될 수 있고 학교 선생님, 우리 부모님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젊은 이들이 어떻게 30대 돼가지고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회에 진출을 하는 지금 첫 발을 디뎠어요. 첫 발을 디디면 내 학교도 졸업했잖아. 부모하고도 독립됐잖아요. 모든 데부터 독립된 거거든. 그러니까 30대에 딱 들었으면 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독립된 거예요. 내 형제지간에서도 이제 독립된 거야. 내가 잘 성장했든 못 성장했든 뭘 알고 접근하든 모르고 접근하든 간에 일단 30대가 되면 무엇으로부터 다 독립해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러면은 사회에서 누구를 지금 만나야 되냐면 사회 멘토를 만나야 돼. 근데 사회 멘토가 없느냐? 있어요. 이런 뭐 이강우 멘토도 인스타그램 찍어가 유튜브에 올려주고 많은 지금 멘토들이 있는데 내가 이강우 멘토를 갖다 안 만났다 그러면 내 직장에서도 분명히 어떤 멘토를 만날 수가 있어요. 누구 있냐면 내 뭐 직속 상관이 있잖아요. 아니면 부장님도 있잖아. 아니면 우리 회사의 대표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다 내 멘토가 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멘토로 갖다가 내 선정을 안 하냐면은 전부 다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저마다의 나름대로 다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조금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내가 바라보는 부장님은 조금 지방대 나왔으니까 내보다 질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질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사회에서 뭔가 멘토를 정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에너지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금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지금 멘토가 돼 있는 거예요. 왜? 너무 똑똑하고 잘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내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내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내 멘토를 못 만들었던 거죠. 근데 내 멘토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식대로 내 잣대대로 사회를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사회에 지금 초년생으로 나왔지만 나보다 먼저 어떻게 사회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선배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력과 커리어와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삶의 지혜도 그 속에 나오는 거거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 이 기초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딱 매여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내가 멘토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딱 보면은 사회 멘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회 멘토들이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성장할 때는요, 지식을 전부 다 공유해가지고 내가 대학에서 다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지금 사회에서 멘토라는 사람들이 강의한 내용을 보면요, 내가 다 아는 내용들이라. 왜 지식을 다 공유했으니까.
근데 이런 지식을 지금 내가 받아들이면 이 젊은 사람들이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지식을 가져야 되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지식이라는 교육을 1화를 받았고 부처시대가 오면 이 안에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로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진리가 뭐냐면요. 너무나 진리에 많이 속았어요. 기독교가 목사의 말씀이 진리랬고 예수의 말씀이 진리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냥 성경에서 가르쳐 주니까 그거를 그냥 믿고 따랐던 거죠. 또 아니면 좀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절에 가보면은 스님이 고승이 하는 말이 부처가 하는 말이 최고의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는 나는 그 말에 어떻게 딱 사로잡혀가지고 누가 다른 말을 하면요. 그 말을 안 듣는 거지. 그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 내가 불교를 공부하면 부처의 말씀이 최고의 진리를 했으면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저 목사가 말씀하는 성경 말씀하면요. 그거는 그냥 차단시켜 버린다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어때요? 저 또 도경에서도 있는 도인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도 어떻게 해요? 부처님 말씀이 최고의 진리지 어떻게 그 말이 진리고 하면서 전부 다 차단시켜 버려요. 근데 전부 다 뭐냐면 과거의 지식이라는데 지금 지식을 만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전부 다 요 말씀이 최고의 진리라니까 여기에 내가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거죠. 요걸 좀 깨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 부처의 말씀도 상식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도 상식이고 어떤 도경에서 말하는 도인이 말하는 이것도 전부 다 상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옛날에 공자가 말하고 뭐 노자가 말한 것도 전부 다 뭐냐면 그 시대에 우리가 진리라고 쳐줬던 거지 이것도 전부 다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답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두 개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간단한 원리를 사람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을 못 해. 공자 말씀도 진리랬고요. 그럼 공자 따르는 사람들은 공자 말만 최고의 진리라. 부처의 말씀이 최고 진리했으니까 이것도 내가 받아들이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 내가 최고의 진리해서 이것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였으면 지금 진리가 몇 개예요? 요것만 해도 내가 보는 게 벌써 몇 개가 되네. 진리의 답이 두 개가 된다는 건요. 그거는 일반 지식이지. 진리는 절대 두 개의 답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 진리는 뭐냐면 자연의 근본 법칙이에요. 뿌리거든.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원리로 지금 이 우주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만약에 우주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주가 궤도를 벗어나가지고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거라. 기후변화부터 해가지고 우주의 질서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다 무너지면요. 이 지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럼 지구가 뭐 무너지면 어떻게 돼?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지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대우주의 법칙은 0.1mm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바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만 만약에 법칙이 맞지 않게 돌아간다 그러면 저 은하계가 다 폭발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태양계가 다 무너지고 태양계가 다 무너지면요.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전부 다 소멸하게끔 돼 있죠. 근데 은하계가 그렇게 많이 운영되고 태양계가 운영되더라도 그 많은 지금 돌멩이들이 지구에는 지금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지구가 절대 파괴되지 않도록 다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어떤 법칙이냐면 자연의 근본 법칙. 운행의 지금 근본 법칙으로 좀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두 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로서 젊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내 강의를 들어서 내 영혼에 장착을 해가지고 이게 축적이 되버리면요. 이 지식의 질량이 내나 밀도가 차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터질 때가 있다고. 그럼 뭐가 발생하냐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또 뭘 만들어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왜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드냐면은 이 사회에 내가 진출했는데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직장에서 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30대의 자연의 운행의 법칙에서 분명히 내가 하는 뭔가 공부가 있을 텐데 이 원리를 학교에서 내가 안 배우고 내가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자연의 근본을 몰라가지고 그냥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출근하는 걸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럼 이 30대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일하는 게 굉장히 재밌느냐?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왜? 돈 벌려고 하루처럼 노예처럼 출근하는데 내가 이 사회를 연구하고 이 사회를 공부하고 뭔가 배우고자 내가 진출하는 거하고요. 내가 노동자로서 마지 못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 거는요. 완전 일하는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조금만 뭔가 좀 갈등이 생기고 부딪힘이 있으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내공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내가 휘청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좋은 명무대 나와가지고 오래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오래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라 하냐면 내가 이러려고 내가 열심히 내가 새벽까지 대학을 내가 다녔단 말이가.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 직장생활 안 한다 하거든. 그러면 내가 내공이 부족하니까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줄 몰라가지고 내 직장을 어떻게 때려치우게 돼 있죠. 때려치우게 되면 또 다음 직장 또 준비할 거잖아. 다음 직장을 또 뭐 거쳐봐도 어떻게 내가 뭔가 이념을 안 만들고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 있고 지금 힘들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중이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많이 헤매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 있는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지금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청년들의 이 자살률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살률이 청년들이 이만큼 된다는 것은 인류 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는요 엄청난 지금 비율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금 목숨을 끊고 있다는 거야. 왜? 이런 인성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내 직장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라. 모르고 지금 사회 진출해가지고 생활이 그대를 손을 쳐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노동자처럼 접근하는 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질량이 안 맞거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30대는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독립이 돼가지고 내 스스로 이 사회 사업 속에서 내가 스스로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헤쳐나가려면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내 멘토와 스승이 분명히 있어야 돼.